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바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아마 이제 선생님이 과제를 줬을 때, 몇 가지 유형 과제를 안 줬어요. 왜 그러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과제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 자, 어떤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음수 x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아니면 만족하는 자연수의 수가 4개 이상이다. 이런 그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방법을 처음에 단계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우선은 이런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은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우리가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셔야 돼요. 자, 해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죠? 자, 문자가 있지만 이 문자는 뭐다? 바로 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얘를 우리가 x에 관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얘는 소수예요. 자, 소수일 때는 양변에 뭐를 한다? 바로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우리가 정수 형태로 만들어준다. 자, 10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2에 x 플러스 a가 되고요. 자, 5x 플러스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전개하면 2x 플러스 2a가 되고요. 바로 5x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x에 관해서 우리가 해를 구해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얘는 3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3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자, 그러면 x가 뭐가 된다? 자, 3분의 2a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음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요 조건이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자, 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수직선에.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낼 때 어디인지를 모르죠, 지금.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설마 항상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깃발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선은 얘는 포함하니까 밑에 점은 뭐가 될까요? 포함하는 요 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x는 이것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바로 3분의 2a-6이라는 이런 깃발이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 한번 볼까요? 자, 우선 0이 있어요. 그리고 1이 있어요. 자, 2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깃발을 내가 여기다가 이제 꽂아 보겠습니다. 꽂았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있으면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을 한 거죠. 그쵸? 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아주 미세하게 음수의 값이 존재를 하죠.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뒤쪽에 가서는 어떤 부분에 가더라도 얘는 만족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전체.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쪽 가면 무조건 뭐가 돼요? 다 만족을 해요. 왜? 해가 뭐가 없다? 바로 음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깃발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뭐가 된다? 자, 3분의 2a-6은 0보다는 0에 있어도 돼요, 안 돼요? 있어도 되죠. 그런데 0보다 어느 방향에 꼭 있어야 돼요? 바로 큰 방향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간단하게 한번 풀어줘 볼까요? 자, 그러면 2a-6은 0보다 커야 되고 a는 뭐가 됩니까? 바로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우선은 얘가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가 있죠. 음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요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음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각각을 꽂아 보니까 뭐가 됩니까? 여기서는 만족하지 않아요. 음수 값이 생성이 되죠. 자, 여기서는 음수 값이 없죠. 0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값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항상 양의 값만 우리가 해를 갖게 되니까 자, 이쪽도 다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어디다? 바로 이 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a-6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a 값을 구해 보니까 a가 뭐가 된다? 바로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a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요거랑 이제 비슷한 문제예요. 한번 볼까요? 얘는 분수꼴이에요. 분수는 어떻게 한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양변을 곱해준다. 자,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6이죠. 6을 곱하면 자 2x 플러스 2a가 되겠죠. 자, 6을 곱하면 3x 마이너스 6이에요. 자, 어차피 6이라는 것은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하면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는 좌변, x가 있는 항은 좌변, 그리고 상수는 우변으로 옮겨주면 2x-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x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를 우리가 다 넘겨주고 싶어요. 그럼 x는 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뀐다. 그러면 2a 플러스 6이 된다. 자, 만족하는 자연수 x가 4개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족하는 자연수가 4개 이상이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한번 볼까요? 우선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얘를 깃발을 만들어 줄게요. 자, 첫 번째 깃발 뭐가 돼요? 바로 얘는 포함을 한다. 그 점이 뭐가 됩니까? 포함하는 점. 자, 그리고 x는 뭐가 된다? 어떤 수인지 모르는데 얘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방향이 작은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점은 어떤 값을 가져요? 2a 플러스 6이라는 값을 갖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수직선을 그립니다. 자, 우리가 자연수만 따지는 거니까 0, 1, 2, 3, 4로 따져 볼게요. 자, 4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5도 한번 해볼게요. 자, 4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저 깃발이 여기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쵸? 왜? 만족하는 값이 자연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근데 이쪽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만족하는 자연수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만족하죠? 자, 여기도 넘어가 볼까요?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쪽으로 가면 뭐가 돼요? 계속 다 만족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다? 바로 자, 2a 플러스 6이라는 요 깃발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4에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쵸? 자, 그런데 4보다 더 큰 쪽은 전부 다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깃발은 한마디로 4보다는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항상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a에 관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 주면 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a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두 문제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첫 번째, 바로 우리가 1차 부등식을 풀어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푼 건데 문제가 미지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한다? 바로 그림을 우리가 깃발 하나 만들어준다. 자, 세 번째는 뭐였죠? 자, 수직선에 개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그 만족하는 범위로 우리가 뭐를 세워주는 거예요? 바로 부등식을 세워준다. 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처음에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계속 보면서 어떻게 하시냐? 아, 먼저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준다. 그 다음에 저렇게 깃발을 모양을 만들어주고 수직선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만족 안 하는 건 X치고요. 만족하는 건 동그라미 쳐서 동그라미가 되는 범위가 바로 얘 값이 된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 되는 값이 어디예요? 4보다 큰 값이죠. 자, 여기서는 동그라미 된 값이 어디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 자, 이 부분은 학교 내신에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개념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1차 부등식의 풀이를 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바로 활용입니다. 바로 1차 부등식의 활용인데, 자, 식 세우는 방법은 1차 방정식의 활용과 동일해요, 거의. 단지 하나,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바로 부등호가 들어가 있다. 이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개념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차 부등식의 활용. 자, 스텝 첫 번째 보시면요. 활용할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 우리가 미지수 세우기죠. 자, 여러분들 아주 이 부분을 많이 빼먹어요. 그냥 미지수 안 세우고 모든 건 그냥 X라고 생각하고 두는데, 항상 첫 번째는 내가 그 문제에서 어떤 부분이 미지수가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너무 간단해요. 바로 뭐죠? 바로 주어진 문제에 대한 뭐를 세운다? 바로 식 세우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어해요. 식 세우기. 왜? 자, 식을 세우려면 내가 문제 뜻에 맞는 어떠한 공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뭐 잘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그 부분에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1차 부등식을 풀기 전에 1차 방정식의 활용의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가 풀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식을 세우는데 여기서는 무슨 식이에요? 바로 부등식이다. 자, 부등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럼 부등식을 세울 때 여러분들은 크다, 작다 이런 거는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부등호를 우리가 표시를 할 때 X가 A 이상이다, A 초과이다, X가 A 미만이다, A 이하이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 뜻대로 부등호 방향을 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식을 세웠으니까 뭐를 한다? 자, 부등식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풀이. 부등식을 어떻게 우리가 푸는가. 이미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1차 부등식의 풀이 방법. 첫 번째는 뭐가 된다? 개수가 만약에 소수나 분수 형태가 되어 있으면 10의 거듭제곱을 곱하고 아니면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우리가 정수를 뭐로 만든다? 개수를 뭐로 만들어요? 바로 정수 형태로 만든다 라는 거 다들 아시겠죠? 자, 스텝 4는 뭐가 된다? 자, 문제의 뜻에 맞는 해 구하기.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전에는 X가 나오면 X가 그냥 해다,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부등식에서 보면은 그 수의 조건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로 들면은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그게 개수예요. 그러면 0.5개다 이런 얘기는 없겠죠. 그런 어떤 수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식 세우고 X가 이상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뭐를 물어봤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요 네 번째에서도 많이 실수를 해요. 그래서 꼭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그 유형을 보면은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농도라는 게 있어요. 농도. 자, 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쓰는 게 소금물이죠. 소금물을 한번 보면은 분모가 뭐가 돼요? 소금물의 양분의 뭐가 되죠? 바로 소금의 양. 그러니까 농도라는 거는 내가 전체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그 내용이죠. 그래서 얘가 바로 100%다.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식을 많이 세울 때 쓰는 게 바로 소금의 양을 많이 써요.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된다? 바로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뭐가 된다? 바로 농도가 된다.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푼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소금의 양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요. 예전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보통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좀 더 간단하다고 그랬죠? 그림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비이컬 하나 그립니다. 그 다음 자, 여기 안에는 우리가 뭐를 적어요? 바로 소금물의 양을 적습니다. 자, 근데 그냥 물일 수도 있어요. 자, 물은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이쪽은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농도를 적습니다. 자, 근데 이 농도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순수한 물이다. 그 물은 농도가 얼마가 될까요? 바로 0%다라는 거. 다들 기억나시나요? 자, 그리고 소금이다. 소금은 몇 %가 돼요? 바로 100%다. 우리가 농도를 표현할 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유형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속력이죠. 그러니까 속력과 거리. 자, 거리는 우리가 식이 어떻게 돼요? 속력 곱하기 뭐가 됩니까? 바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속력은? 자, 얘를 이항을 시켜줄게요. 그러면 바로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자, 속력분의 뭐가 될까요? 거리가 되겠죠. 뭐 외운다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뭐 마우스를 하나 그려서 자, 여기가 거리고 자, 여기는 뭐가 돼요? 속력, 그리고 여기는 시간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얘네들끼리는 곱하기예요. 얘기는 나누기.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식을 잘 안 외워지시면 선생님이 예전에 외웠던 방법인데 바로 거리가 속 시원하다. 갑자기 썰렁해지는 느낌이 있죠? 바로 거리가 뭐예요? 이제 속력 곱하기 시간. 내가 요 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어때요? 다 이항시키면 돼요. 그냥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항시키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력 이항시키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조금 더 우리가 유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문제를 유형별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하세요. 자, 우리가 좀 더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유형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자,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자, 평균 다들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평균은 우리가 이제 1-2에서 배웠던 걸 한번 보면은 자, 총 도수 분의 뭐가 될까요? 별량의 총합이 되겠죠. 자,
자, 총 도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숫자나 이런 거의 개수를 얘기해요. 그 총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별량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수들이 있죠. 그 수들의 총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량 총합이라는 거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또 한번 이항을 한번 시켜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이제 보면 별량의 총합이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 바로 평균 곱하기 총도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공식 하나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바로 이 공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변형을 시켜서 약간의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유형이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익과 우리가 손해라는 게 있죠. 이익과 손해. 자, 우리가 A1에서 X%, 자, 이익이 났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A 곱하기 100분의 X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1에서 자, X% 뭐가 돼요? 손해를 봤다. 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어떻게 돼요? 빼지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A 곱하기 100분의 X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첫 번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익이고 얘는 손해죠. 자, 우리가 A1에서 X% 자, 이익을 붙인 금액이라고 할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식을 간단히 얘기하시면 A 곱하기 자, 100분의 얼마? 100 플러스 X가 된다. 자, 그런데 보니까 얘는 100분의 100, 100분의 X. 그래서 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바로 A 더하기 100분의 그 AX.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 왜? 얘가 1이죠. 그러면 A가 되고 100분의 X니까 A 곱하기 100분의 X.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A1에서 뭐가 돼요? X% 뭐가 돼요? 손해를 붙인 금액이다. 자, 그러면 얘는 또 뭐가 될까요? 바로 A 곱하기 손해를 봤으니까 빼야겠죠. 바로 100 빼기 X가 되고요. 또는 자, A 곱하기 요것도 뭐가 돼요? 분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A 빼기 뭐가 돼요? 100분의 AX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이익하고 이익을 붙인 금액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총 금액에서 그만큼 이익 금액만큼은 우리가 붙여야 된다라는 거.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은 자,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자연수 개수 얘기죠. 뭐 자연수 뭐 그냥 한 번씩 보면은 연속하는 뭐가 돼요? 세수다. 연속하는 세수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바로 x 플러스 1, x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자, 우리가 연속하는 세 홀수 또는 세 짝수라고 할까요? 자, 얘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도 돼요. x 더하기 2, x 더하기 4. 아니면 나는 시점 가운데 수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x-2 그리고 x 플러스 2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뭐 이거 말고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미 그 경험을 해봤던 유형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문제 어렵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연 어떻게 얘는 식이 만들어질까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항상 내가 그 식을 만들 때 이쪽 좌변과 우변에 내가 뭐를 둘 것인지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부등식을 우리가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에 어떤 식을 우리가 둬야 될지 바로 앞에서 배웠던 어떤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좀 더 유용하게 풀 수 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우리가 간단하게 유형 몇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1차 부등식의 활용은 뭐가 있을까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정리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소금물 문제예요. 반갑나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0% 소금물 200g에 물을 더 넣어 농도가 8%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농도니까 그 미지수를 한번 세워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미지수가 뭐가 될까요? 자, 우리가 보니까 더 넣는 물의 양이 바로 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그림을 만드느냐? 자, 아까 얘기했죠. 자, 첫 번째. 자, 10% 소금물이에요. 자, 200g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더하기. 뭐를 집어넣었어요? 바로 물을 집어넣었어요. 물의 농도는 얼마라고 그랬죠? 0%. 자, 그리고 양을 모르니까 x g을. 자, 근데 보니까 뭐가 돼요? 자, 8% 이하가 된대요. 8%. 자, 얘가 8% 이하가 되는 거죠? 8% 이하가 된대요. 그랬을 때 뭐가 된다? 200 플러스 x의 g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보면 여기 있는 어차피 우리가 소금의 양을 생각해 보면 무조건 여기 있는 소금의 양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어차피 1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00 곱하기 100. 자, 얘는 x 곱하기 100분의 얼마? 0이 돼요. 자, 그리고 이쪽은 자, 200 플러스 x 곱하기 얼마? 100분의 8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양옆에 우리가 100을 곱할게요. 그러면 그리고 얘 100 곱하니까 얘는 1600이 되고 플러스 8x가 됩니다. 자, 이쪽 넘길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8x. 이쪽 넘길까요? 마이너스 400이 돼요. 자, 그럼 x는 뭐가 된다? 바로 50이 된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죠. 자, 부등호방향 바뀌죠. 마이너스니까. 자, 더 넣는 물의 양. 농도가 얘가 8%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작거나 같아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뭔다? 문제 뜻에 맞게 답을 한다였죠. 그냥 x가 50 이상 이렇게 나타내지 마시고, 자, 더 넣는 물의 양은 50g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깔끔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농도 문제는 그림만 잘 그리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약간은 이제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까요? 자, 속력 문제예요. 자, 우선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중간에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걸어갔대요. 그랬더니 3시간 30분 이내다. 근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속력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속력은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단위 통일이 진짜 중요해요. 자, 얘 시속이에요. 자, 여기 30분이 있네요. 야, 여기선 시간만 따지는데 갑자기 분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를 우리가 뭐로 바꿔준다? 바로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자, 3시간, 30분이라는 건 시간으로 따지면 2분의 1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분의 얼마?
7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살짝 생각을 해보면, 자,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이 있어요. 그쵸? 자, 이 시간과 뭐가 바로 걸어간 시간을 합했더니 뭐가 되더라? 3시간 30분 이내 걸렸다. 그래서 2분의 7 이내다. 이내라는 뜻이 뭘까요? 바로 이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하, 이내. 자, 그러면 2분의 7시간보다 이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시간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속력분의 거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미지수를 한번 세워주면, 자, 그 문제서 A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전거가 고장났는가?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얘기를 하자. 그럼 여기가 X 킬로미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20-X 킬로미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무슨 얘기인지요? 자, 미지수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속력 얼마? 12분의 X. 얘가 되겠고요. 자, 걸어간 그 시간은 바로 4분의 얼마가 돼요? 20-X가 된다. 그리고 얘가 2분의 7시간 이내라고 했습니다. 자, 분수꼴이죠. 양옆에 뭐를 곱해야 될까요? 바로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하면 11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바로 X. 자, 얘는 3이 되니까 60-3X. 자, 10이니까 얼마? 6, 42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2X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얼마? 18. 자, X가 보니까 얼마? 얘는 바로 9가 되더라. 9 이상. 자, 그러면 최소 몇 킬로? 자, A로부터 몇 킬로가 이상 떨어져야 돼요? 바로 9km 이상 떨어진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자, 왜 그러면 시간이 짧게 걸리면 아무래도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가 더 멀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9km 이상에서만 고장이 나면 뭐가 된다? 무조건 3시간 30분 이내에는 도착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내가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세워야 되는지 이 한글로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무조건 X, Y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미지수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식이 만들어질까?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꼭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그 평균이라는 문제였죠. 자, 평균은 뭐가 돼요? 총 개수분의 총합이었죠. 아니면 총 도수분의 총 별량의 합이었어요. 자, 4번의 시험을 봤어요. 자, 95점, 88점, 75점, 그리고 무슨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평균이 85점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 미지수를 한번 세워볼까요? 자, 4번째 시험 결과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X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평균이라는 건 뭐가 되나요? 바로 총계. 횟수가 몇 회예요? 바로 4회죠. 자, 그 다음에 95 플러스 88 플러스 75 플러스 X가 되고요. 얘가 뭐가 돼요? 바로 85점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이거는 뭐 더 샘플쌤이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식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평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그 공식을 알고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한번 꼭 알아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부등식에서 좀 새로운 유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가 크고 작은 걸 따지기 때문에 바로 유리하다, 뭐가 유리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만 우리가 오늘 공부를 좀 더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할 테니까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알겠죠? 자, 적으세요. 자, 우리가 마지막 유형만 같이 해보고요.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하다. 뭐가 유리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똑같은 물건이 있을 때 물건을 싸게 사는 게 더 유리하겠죠. 뭐 똑같은 물건인데 여러분들 비싸게 주고 사면 그게 유리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유리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싸게 구매를 하는, 아니면 내가 똑같은 조건인데 좀 더 이득을 보는 어떠한 그런 상황을 바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부등식에서는 이러한 유형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떤 물건이 있대요. 집 근처에서 하나에 2,000원인데 할인마트는 1,700원이래요. 그러면 할인마트 가서 사는 게 좋겠네요 라고 하겠는데, 문제는 집 근처는 그냥 걸어가면 돼요. 교통비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가 않습니다. 빵원. 자, 그런데 할인마트에서는 자, 교통비가 들어요. 아무래도 집 근처에 할인마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겠죠. 자, 그 교통비가 들어요. 그러면 내가 할인마트에서 좀 더 싸다란 느낌으로 가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자, 전체 우리가 총 금액 어떤 이제 물건 하나당 가격이 좀 더 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할인마트에서 우리가 사는 미지수를 한번 세워보면, 자, 할인마트라기보다는 그냥 구매 개수라고 할게요. 자, 구매 개수가 몇 개? X개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집 근처에서 가격과 자, 할인마트의 가격으로 했을 때 이때 무슨 가격? 바로 총 가격이에요. 자,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집 근처에 사는 거하고 할인마트에 사는 거하고 그 물건 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바로 할인마트에 사는 게 유리하대요. 그러면 더 싸야 되겠죠?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 같아도 안 돼요. 유리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자, 물건 개수 몇 개예요? 바로 X개니까 집 근처에 사게 되면 무조건 2,000X가 돼요. 2,000원. 그쵸? 2,000원 당 가격이니까. 자, 할인마트에서는 뭐가 돼요? 1,700원에 X를 사는데 여기서 더해지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바로 1,500원이라는 교통비가 들어가요. 근데 얘가 더 싸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바로 300X가 바로 1,500이 돼서 X가 뭐가 된다? 바로 5개. 야, 5개만 넘게 사면은 바로 할인마트 사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항상 해를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자, 6개 이상 사야 한다라는 거죠. 할인마트에서. 왜 그러면 물건 개수라고 그랬어요? 가급적 답을 할 때 5개 초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6개 이상. 그러니까 범위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적용되는 값으로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5개 초과보다는 얘는 자연수니까 6개 이상 우리가 물건을 사야 우리가 유리하다라는 거. 무슨지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도형 문제인데요. 자, 이 도형 문제는 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도형 넓이라든지 그런 부분, 부피라든지 그런 측정 그 값을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에 적용만 시키면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차피 사다리꼴 얘는 미지수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이 넓이가 56 이상이어야 된대요. 바로 이 사다리꼴 넓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10 더하기 x에서 높이가 얼마? 바로 7이 된다. 자, 양변에 2 곱하면 112가 되고요. 그리고 70 플러스 7x가 되겠죠. 자, 112. 자, 7x는 얼마가 돼요? 바로 42가 된다.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중간에 이제 과정을 약간 생략했어요. 자, 그럼 x는 얼마? 바로 6. 자, 결국에는 윗변의 길이가 얼마? 6cm 이상이면 이상이면 뭐가 된다? 넓이가 56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유형을 했는데요. 활용이 아무래도 많아요, 유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 풀다가 좀 힘든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2학년 게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1학년의 1차 방정식의 활용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1학년 때 그 유형들이 많이 넘어와요, 2학년으로. 그러니까 2학년 과정을 많이 넘어오니까 꼭 1학년 그 1차 방정식 활용을 꼭 살펴보시고 나서 그 다음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거를 선생님은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활용 문제 푸실 때 중요한 거 바로 미지 세우고 식 세우고 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뜻에 맞는 값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거를 꼭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답만 적으시면 선생님하고 다시 공부하게 되면 아마 그 부분 다시 수정이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집에서 하실 때 꼼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활용은 1학년, 2학년 과정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활용을 잘 해두시면 나중에 뭐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충분하게 잘 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지 알겠죠? 자, 오늘 공부하시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 문제 푸시고 선생님한테 꼭 과제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 수고하셨습니다.